자, 여러분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드디어 120쪽, 121쪽까지 이번 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와우!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글을 요약해요 라는 단원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를 찾아 읽고 요약을 하는 것을 해볼 텐데, 교과서는 원래 모두먼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모두먼과 함께 하려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반 친구들이 평소에 알고 싶어한 것을 조사해 봅시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학급별 플랫폼에 우리 반은 밴드가 되겠죠. 거기에 평소에 내가 조금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것, 나의 관심사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한 가지만 해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단순히 오징어가 궁금해 라고 하기보다 나는 오징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징어랑 문어랑 주꾸미랑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징어와 문어, 주꾸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알고 싶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댓글을 써주면 친구들이 여기 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모르더라도 내가 우리 반 친구들이 무엇을 궁금해할 것 같은지 한번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내가 궁금한 것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누가 이 글을 읽을지, 다시 말하면 읽는 이를 고려해야 하고 이 읽는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니카를 조립하는 친구는 미니카 조립 방법이 궁금할 거예요. 미니카 색깔이 궁금한 게 아니고 색깔을 이미 자기가 샀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읽고 친구들과 글을 쓰기인데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글을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정만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둠 친구와 함께 자,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찾아 글 쓰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함께 주제를 정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 주제를 정하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함께 찾아야 됩니다. 이거 할 때는 서로 역할을 잘 나누어야 되겠죠. 어떤 친구는 거의 하지 않고 어떤 친구는 혼자 넌 이거 잘하니까 하면서 많은 일을 시킨다면 함께 하는 의미가 없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를 함께 읽고 설명하고 싶은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무엇이다? 그렇죠. 여기에는 바로 내용을 정해야 되죠. 내용. 여러분이 자료를 찾고 나면, 자, 지금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지,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이런 형태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수 있죠. 광합성과 호흡, 이런 자료가 나와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 같은 거 책자를 보면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이렇게 해서 공룡이 살던 시대 어쩌고 저쩌고 쥐라기, 백악기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자, 내용을 정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써먹어야 합니다. 바로 내용에 알맞은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열거를 할 건지 비교 대조를 할 건지 어떤 방법을 할지 설명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자, 설명 방법을 정했으면 그 설명 방법에 따라서 알맞은 설명 방법으로 내용을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내용과 뭐뭐에 따라 설명하는 글쓰기인데 내용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자료에 따라서 설명하는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료를 조사할 때 다른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회책이나 과학책 혹은 실과 같은 다른 교과서에 나온 글을 보고 내가 그 글을 요약해서 내가 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 틀 같은 경우는 열거의 틀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비교 대조였는데 내가 조사한 자료가 어떤 방법이 더 설명하기 좋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좋은 글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차시의 목표는 바로 자료를 찾아서 읽고 요약하는 것입니다. 요약. 여러분이 인터넷을 뒤져보면 아주 많은 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모둠에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함께 정해보세요 있었는데 자, 모둠에서 정한 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주제와 그 까닭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제 했던 수업과 내용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어제는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적었다면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오늘은 조사하고 탐구해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나는 오징어와 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 오징어와 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정한 까닭은 이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 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자, 자료를 조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자료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주제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읽으면서 서로 다른 점은 없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하네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나 조사한 자료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믿을 만한 자료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출처를 확인하고 나서 최근 자료인지 알아봐요. 살펴봐야 돼 있습니다. 이게 옛날의 자료를 여러분이 구하다 보면 옛날 자료는 이제 달라져서 틀린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자료보다는 최근 자료가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아까 문어, 오징어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은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에게 조사를 하는 거를 검은고랑 가야금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검은고 가야금이라는 악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자, 가야금 검은고 뭐 검색창은 네이버를 쓰든 다음을 쓰든 아무거나 관련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이런 식으로 많은 자료가 나와요. 자, 여기 검은고 가야금 누가 더 오래됐죠 하면 이렇게 지식인 이거는 개인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개인이 댓글을 달는 것보다 아무래도 지식백과 이런 데 있는 자료가 더 믿음직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자료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은 어떻게 다를까? 어머, 퀴즈. 어떻게 다를까요? 가야금은 줄이 12개인데 검은고는 6개다. 검은고는 뭐 신라에서 만들었고 가야금 고구려 이렇게 해놓고는 밑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전부 다 가져와서 여러분이 그냥 설명하는 글을 요약해서 쓰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자료 중에서 아까 나에게 필요한 자료인지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미안해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갔죠? 여기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정하기로 했잖아요. 공룡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검은고와 가야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 그리고 이 자료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더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 검은고, 가야금, 병창 뭐 이런 게 있네. 살펴보다가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자료가 아니구나 넘기는 거죠. 블로그에 개인이 써놓은 글이 있네.
이거는 개인이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영상도 있구나. 악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가야금은 크기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 공책 같은 것에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군요. 해두고 이제 이 자료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하기로 했죠. 내용 정리하기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리고 싶은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가야금과 검은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야금의 특징과 무엇, 검은고의 특징과 무엇,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설명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모둠에서 정한 설명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고, 나는 이것을 선생님은 가야금과 검은고니까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할 겁니다. 가야금과 검은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자료, 우리가 그때 봤던 세계 여러 나라의 탑처럼 아주 유명한 자동차라는 게 만약에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남긴 유명한 자동차를 하고 싶어. 그러면 아마도 자동차, 내가 소개할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츠, 이런 식으로 이 틀에 맞추어서 내용을 간단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자, 지우고 짜잔 이게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오던 탑의 종류를 하고 싶다. 탑의 종류로 한다면 목탑, 나무로 지은 탑은 어떠어떠한 탑들이 있다. 석탑, 돌로 만든 탑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전탑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찾다 보면 내용이 여러분이 조사하다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지 이런 식으로 설명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서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화면을 멈춰놓고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다 되었다면 이제는 문단을 정해야 합니다. 자, 모든 친구들과 할 일을 나누어 이 활동을 하지 않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몇 개의 문단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몇 개의 문단으로. 선생님이 여러분이 글을 쓰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문단을 잘 나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나는 몇 개 문단 할게, 나는 몇 문단 할게가 아니라 요게 아니라 몇 개의 문단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확대를 해서 1문단은 어떤 내용을 넣겠다. 2문단은 어떤 내용을 넣겠다. 3문단은 어떤 내용을 넣겠다. 4문단은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무리하겠다. 요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밑으로 한 줄 내리고 첫 번째 칸을 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글을 읽는 사람들이 편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글을 여러분 공책에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여러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조사를 안 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한 자료와 조사한 자료는 캡처를 해도 괜찮습니다. 조사한 자료는 사진으로 찍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쓴 글은 공책에 썼겠죠. 공책에 쓴 글은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요거를 살펴보고 이 친구가 지금 첫 번째 내용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구나. 두 번째, 자료를 설명 방법에 따라 설명 방법을 고려해서 잘 정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조사를 해서 내용을 요약하고 글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자, 이제 단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맞은 말을 맞추어 완성한 문장을 친구들과 함께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붙임딱지를 활용하세요. 붙임딱지. 붙임딱지를 붙이면 아마도, 자, 멈춰놓고 붙임딱지 붙이세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아마 여기에는 두 가지 이상 대상에서 라는 게 붙었을 거예요. 대상에서. 그리고 얘와 똑같은 게 여기에 들어갔을 겁니다. 공통점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갔겠죠. 공통점. 여기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차이점이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이 들어갔을 겁니다. 자, 두 가지 이상에서 공통점을 찾는 걸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비교라고 하죠. 비교라고 한다. 차이점은 대조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는 대상의 특징을 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것이 붙었을 거예요. 대상의 특징을, 그리고 여기는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 자,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열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설명하는 글을 구조를 파악을 해서 요약을 하는 것까지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여기 간단하게 한번 써보고, 하면서 내가 몰랐는데 새롭게 알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써보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계획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설명하는 글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부담스럽거나 무섭지 않죠? 그러면 이번 단원도 열심히 잘 공부해 줬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